일단은 지장군 공부하는데 오늘은 지장간은 생기는 원리를 먼저 이해를 해야지 이걸 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를 알아야지 이 어떻게 생겼기 때문에 이걸 얘가 어떻게 움직일 거나 방향성이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주는 어떤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거를 그 기본적인 거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장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방향성이 어떤지 걔네들이 합을 하는데 그 합은 어떤 형태인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은 사주는 봄이라는 계절과 여름이라는 계절, 그리고 가을이라는 계절, 그리고 겨울이란 계절.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거기에다 플러스 환절기가 더해져서 환절기가 더해져가지고 이게 우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우행 그 계절이 우행으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봄 그리고 여름. 그러니까 봄은 목이고 화는 여름이고 이 추는 금이고 여기 겨울은 수고, 환절기는 토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 원리가 그대로 이 지장간에 녹아져 스며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토가 환절기다 보니까 환절기라고 했잖아. 환절기. 그러니까 각 계절이잖아. 이게 각 계절인데 이 계절의 환절기 그러니까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 항상 이 환절기 토가 들어가 있잖아요. 진토 4월. 그리고 여기 또 7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때 그때 또 7월에 또 한 번 있고 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10월에 또 한 번 있고 그리고 겨울에서 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 또 한 번 환절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받아서 마무리하고 넘기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토오행이 되는 거예요. 토오행. 그래서 토는 엄청 많이 좀 그 숫자가 사주에서 다른 것들은 4글자씩 있잖아요. 목화, 금, 수는 4글자씩 있는데 토는 6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중간에서 연결고리 이런 형태로 계속 뭔가를 순환시켜주고 넘겨주고 이어받고 이어주고 이런 형태의 역할을 많이 한다는 애가 돼요. 토는. 그래서 이 지장간을 이해하고 외우려면은 이 계절이라는 걸 완전히 그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지장간이라는 거는 그 지지 글자가 지지 글자의 옵션으로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에는 그냥 뭐 가불병정 있으면 얘네들이 뭐 옵션으로 달고 있는 글자가 없는데 여기 인목이라는 애를 보면 인목이라는 애는 무병갑이라는 또 하나의 옵션을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그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세상 우리가 여기가 살아가는 땅에 이렇게 살아가는 땅이 있으면 인목이 이렇게 있고 인목의 지장간이라는 거는 여기 땅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 속에 안 보이게 좀 숨겨져 있는 글자들이에요. 이렇게 인목이 땅에 있는 거라면 그러니까 지지라고 했잖아요. 지지 글자들은 이렇게 땅에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글자들이 이렇게 이게 땅 위에 바로 있는 게 이제 지지 글자들이고 이 천간 우에 이렇게 떠 있는 거 하늘에 떠 있는 글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이렇게 그리고 지지의 글자들은 여기 땅에 다 있는 애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지장간에 있는 것들은 다 보이지 그러니까 눈에 잘 띄고 잘 보이지 않고 그런 속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지장간에 있는 글자들은. 그러니까 지장간은 안 보이게 숨어 있는 글자다. 잘 드러나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화에 지장간이 병기정이 있는데 얘네들이 천간 합이 갑기 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 속에 묻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세상 안에 은큼한 곳이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땅 속에는 지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둡고 깜깜하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안 띄는
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어떤 은밀한 관계, 예,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은밀한 관계, 몰래 만나는 그런 만남, 그런 관계, 그런 걸 뜻해요. 지장간의 원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게 봄의 글자잖아요. 봄 첫 글자, 이게 2월이잖아요. 2월, 2월, 4월, 2월. 그러니까 2월, 3월, 4월이 가장 이 봄의 기운이 가장 강한 거예요. 봄의 기운이 가장 강하다 보니까 여기 지장간에 있는 애들도 봄을 뜻하는 이 갑이라고 하고 을이라고 하는 애들이 많이 소속돼 있는 거예요. 그쵸? 여기 갑 하나 있고 을 있고 여기 갑 있고 을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 여름이라고 하는 사오미에는 지장간에 당연히 병정 이 화가 많겠죠. 그리고 여기 또 가을이라고 하면 가을 신유술에는 신유술을 뜻하는 그런 숨은 에너지가 많고, 또 해묘미 하면은 이 수의 그 옵션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에 자기랑 비슷한 그런 옵션을 하나씩 더 들고 다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거기 지장 그 글자의 지장간은 하나씩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얘네들이 왕지라고 써져 있는 애들 있잖아요. 왕지라는 거는 자기가 가장 대장이고 중심이고 핵심이고 가장 어떤 자기 영역에서는 가장 대빵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장 대장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장이라고 하는 글자들 보면은 여기 대장이라고 하잖아요. 왕지라, 그러니까 이 자수, 그리고 유금, 그리고 오화, 그리고 묘목. 여기 보면은 자기 오행만 들어있잖아요. 묘목 같은 경우는 갑, 을이 있고, 여기 유금 같은 경우는 경, 신 있고, 그쵸? 자기 글자들만 있죠. 임 같은 경우는, 아니, 자수 같은 경우에는 임, 자 있고, 그죠? 여기 자수는 임자 있고, 유금은 경신 있고, 여기 묘목은 갑자 있고. 근데 이 오화만 예전부터 하토동법으로 화랑 토랑 같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병화가 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기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정화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오화만 조금 이 기토가 하토동법으로 인해서 여기 기토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이가 가장 중심지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그런 자기의 계절의 글자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장간이라는 거는 천간의 글자들이 10천간 글자들이 지장간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좀 나눠져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왕지에는 이런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주에 이 왕지 글자가 강한 사람들은 어떤 그런 대장 행세할 일들이 많이 생겨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모임장을 한다든지 무슨 부녀회장을 한다든지 어떤 친구들 간에 뭔가를 모임 같은 데서도 자기가 뭐 총무를 맡아야 될 일, 어떤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자기한테 좋게 다가오냐 안 좋게 다가오냐, 자기한테 실속이 있냐 없냐는 이제 다른 걸 봐줘야겠지만, 이 왕지 글자가 많다는 건 어떤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가 많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실속 영양가 위주로 갔을 때 이 가운데 글자가 많다는 건 뭔가 확실한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주에. 근데 그게 뭔지를 보면 되는 거지, 십성으로. 그래서 왕지라는 거는 사실은 대장이고 중심이고 그렇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계절의 가운데 중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야. 이 왕지는 왕 중심. 얘네들은 봄의 중심, 여름의 중심, 여기는 가을의 중심, 얘는 겨울의 중심. 그쵸? 얘가 1빠따, 얘가 2빠따, 얘가 3빠따니까 중심이 가운데 있으니까 중심이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쵸? 이거를 외워두셔야 돼. 그래서 봄을 뜻하는 글자 하면 이 묘가 딱 나와야 돼요. 봄을 뜻한다. 그러면은 여름 하면 오, 그리고 가을 하면 유 나와야 되고, 겨울 하면은 자수, 이렇게 딱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얘네들이 그 계절의 중심이니까.
계절의 중심이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해야 하고, 그러면 계절의 중심이 있으면 계절에 또 첫 번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순, 그러니까 계절의 중심이 있으면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중심이 있고, 중심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생지는 이걸 사생지라고 하는데, 새생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뭔가의 그 계절을 스타트하는 글자들이에요. 그 계절에 스타트하는 글자들. 그래서 보면은 이 인목은 계절을 스타트하는 글자가 되는데, 뭔가를 스타트하려면 아까 뭔가로부터 계절이 끝나고 이어받아서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런 환절기, 뭔가를 소통시켜줘야 하는 그런 글자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토가 들어와요. 토, 무토가 들어오고, 하지만 이 인목 같은 경우는 인호술, 저번에 인호술 3화 배웠죠? 인호술로 가려고 하는 속성이 강하니까 나는 인호술로 갈 거야, 이런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 병화를 들고 있어요. 이 병화를. 하지만 나는 아직 봄이야. 목국을 열 거야. 그렇게 되니까 마지막 글자가 갑이 됩니다. 갑. 그리고 이제 묘목은 갑으로부터 그대로 이 지장간 갑목을 이어받아요. 그래서 첫 글자가 갑이 들어오고, 얘는 뭐 다른 뭐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고 가운데 그런 계절의 중심을 지키려고 하니까 다른 게 뭐 섞여 있는 게 없어요. 바로 천간에 갑을 두 글자가 있잖아요. 천간에 그 목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그대로 꽂혀 있는 거예요. 계절의 중심에는. 이해가 되죠? 그래가지고 묘목은 갑, 을이 지장간에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거죠. 옵션으로. 그리고 진토는 그러니까 인목은 2월이고 3월이고 4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절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런 지장간에서 얘네들이 뭔가를 계속 이어받고 이어주고 이어주고 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장간에서. 그래서 다시 3월에서 4월로 넘어가니까 진토가 시작이 되는데, 진토는 다시 을목을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이 진토는 사실 토라는 성분보다는 이 목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강하네요. 그래서 여기 을목으로 다시 이어받아요. 을목으로 이어받는데, 나중에 이제 12운성이라는 걸 배우면 이 임수, 진토가 이 임수라는 걸 임묘를 하거든요. 임묘를 해요. 임묘라는 건 이 겨울, 그러니까 4월이면, 계절적으로 4월이면 완전히 그 겨울 차가운 기운, 그런 서늘한 그런 기운을 완전히 마무리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수는 그 아이스라고 했잖아요. 이런 아이스, 얼음이라고 했잖아요. 얼음. 제가 그림을 드럽게 못 그려가지고. 하여튼 임수는 이런 얼음 아이스처럼 생겼잖아요. 아이스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운 냉기를 4월의 진토가 완전히 마무리 시키면서 여기 지장간에 개수로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저장. 그러니까 이 환절기에는 뭔가를 확실히 끌어당겨가지고 임묘를 하는 게 이 임수를 임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운 기운을 묘동에다 완전 집어 넣어버리는 거지. 아니, 둘러싸아서 차가운 기운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그래야지 이 사화가 열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 계절이 바뀌는 순환으로 나가기 전에 또 무토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 다음 계절로 가야 되니까 거기다가 또 환절기 현상을 뭔가를 이어받고 이어주는 그런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절기 담당 이 무토가 또 들어옵니다. 무토. 그래서 을계무, 진토에는 을계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임수를 진토는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여기 개수로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저장을 해놓는 거. 안 보이게 잘 쌓아놓고 담아놓는 거죠. 저장. 저장을 해놓고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얘는 얼른 이제 또 여름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면서 이 환절기 이 토를 다시 불러와요. 그래서 이 환절기가 사화 첫 글자. 그러니까
이 사생지의 첫 지장간은 다 무토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절로부터 환절기로 넘어온 상태니까, 뭔가의 계절이 끝나고 환절기 넘어온 상태니까 그 환절기의 속성인 글자, 이 토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생지는 첫 번째 지장간에 다 무토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 인목처럼 얘는 화지만은 이 사유축 삼합으로, 이렇게 사유축 삼합으로 금국을 열려고 해요. 이 가운데. 예, 나는 장래 희망이 이 금국이야. 유금을 생하려고 만들려고 해요. 그렇지만 아직 나는 얘가 5월이니까, 5월이잖아요. 5월이니까 나는 여름을 먼저 열기는 열어야 돼. 그래서 병화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화에는 무경 병이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화는 여름의 중심이 되잖아요. 가장 여름 기운이 강해지는 곳. 그래서 병화를 그대로 이어받아요. 하지만 이제 화토동법으로 그 화랑 토랑은 같이 움직이고 같이 강해지고 같이 사그러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화토동법을 의미하기 위해서 여기 귀토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토가 상당히 지금 토가 가장 왕해지는 곳 또한 이 오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가장 왕해지는 것도 이 오화지만은 이 토가 가장 강해지는 것도 이 오화에서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정화로 넘어갑니다. 정화로 넘어가서 그 여름의 환절기 미토 담당이 미토가 정화를 다시 이어받아요. 첫 글자로. 그리고 이제 미토는 이제 다음이 가을이잖아요. 가을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 봄의 기운을 완전히 이제 접고 넘어가려고 하는 애예요. 봄의 기운을 완전히 접고. 그러니까 봄의 첫 글자 이 간목을 인묘를 합니다. 인묘를 해가지고 지장간으로 을목으로 저장을 해놔요. 을목으로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후다닥 이제 다 접고 토로 이제 다 마무리 이렇게 훅 뿌린 다음에 위장을 한 다음에 이제 미토에서 신으로 넘어갈 때는 얘가 순 방향으로 전 글자를 원래 이렇게 마지막 글자가 간목이었으면 첫 글자가 간목이 되고, 마지막 글자가 을목이었으면 첫 글자가 을목이 되고, 마지막 글자가 무토였으면 첫 글자가 무토가 되고, 마지막 글자가 병화였으면 첫 글자가 병화, 이렇게 계속 순환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흐름이 여기 미토랑 신금 사이에서 그게 깨지고, 여기 축토랑 인목 사이에서 그게 깨져요. 이 두 글자에서만 깨지는 거예요. 축이랑 미토는. 그래서 기토에서 무토로 다시 바뀌어가지고 환절기 그게 현상이 넘어갑니다. 이 신금으로. 그래서 신금은 이제 가을의 첫 글자지만 얘는 또 삼합으로 나의 장래 희망은 여기 신자진, 나는 그 수국으로 갈 거야, 수나라로 갈 거야, 이렇게 되니까 지장간에 여기 임수를 품고 있어요. 임수를 품고 있죠. 여기 임수를 품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 금을 먼저 열어야 돼. 그래서 여기 경금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유금은 가을의 대장이니까 경신이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첫 글자로 바로 경을 이어받고 경에서 신으로 넘어간 다음에 신을 이제 술토 환절기 담당한테 또 넘겨줘요. 그러면은 얘가 신금을 이어받아서 얘는 또 겨울로 이제 기운을 완전히 넘겨주는 현상을 해야 하니까 이 전 계절이 뜨거운 그런 기운을, 여름의 기운을 완전히 접는, 다 집어 넣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10월 술토. 그래서 이때부터 그 계절적으로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뜨거운 병화의 기운을 집어 넣어버리니까.
병화는 태양이라고 했잖아요. 뜨거운 기운. 그거를 이제 술토가 집어 넣습니다. 집어 넣어가지고 이 정화로 만들어놔요. 정화로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겨울로 넘어가야 되니까 호다닥 이제 무토를 소환을 해서 환절 현상을 또 불러와가지고 해수한테 이 무토를 넘겨줘요. 그러면은 해수가 다시 무토를 받아가지고 해수도 또 생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또 삼합 현상으로 나는 해수 겨울의 첫 글자지만 나의 희망은 봄을 여는 거야. 그래서 또 해묘미 삼합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또 봄의 첫 글자인 간목을 품고 있어요. 간목을 품고 있고, 그렇지만은 또 자기는 겨울이니까 겨울 왕지를 밀어주긴 해야 돼. 그러니까 또 임수로 자수에게 넘겨줘요. 자수로 넘겨주면 이 자수는 대장 노릇을 또 합니다. 임계를 자기가 이제 옵션을 달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계수를 축토 환절기한테 넘겨줘요. 그러면은 이 축토라는 애는 계수를 또 이어받아서 이 축토는 또 뭔가를 또 닫아야 되잖아요. 정리를 하는 애니까 이 환절기 이 지지토들은 뭔가를 하나 계속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집어넣는 역할.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봄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뭔가 이게 또 집어넣어요. 그게 겨울이니까 전 계절을 싹 마무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의 전 계절은 가을이니까 가을의 대표성을 의미하는 경금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신금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얘는 환절기 역할이니까 지장간에 또 환절기를 의미하는 기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또 인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장간의 순환 원리예요. 여러분 어려운가요? 이해가 되시죠? 지장간의 이 순환 원리를 이해하면 사주 공부가 쉬워요. 진짜 너 이게 그냥 다 자연 원리로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되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이제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돼요. 얘가 이제 아까 술토라고 했잖아요. 술토여가지고 얘가 10월달이니까 여름의 그런 뜨거운 기운을 얘가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월이 되면 그 계절에 뭐 어느 해가 됐건 간에 그 여름 뜨거운 더운 기운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차가운 냉기가 훅 저기압이 강해지게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 여름은 낮도 의미를 하잖아요. 낮 밝은 시간, 태양이 떠 있는 시간,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을 이 술토가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녁 7시 30분에서 9시 30분에 태양이 이 시간에 완벽하게 일몰을 하는 거예요. 일몰. 태양이 완벽히 죽어버리는 거죠. 이 술토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현상을 이 술토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여름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역할을. 이런 식으로 지장간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들도 다 응용을 하면 돼요. 뭐 이 축토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 계절을 마무리한다고 했잖아요. 이 가을의 첫 번째 글자는 이제 그 경금이 되거든요. 경금이 되는데 이 경금은 과일이에요. 과일. 예, 뭔가 이렇게 딱딱하게 뭉쳐 있는 거 과일이잖아요. 계절적으로 보면, 자연적으로 보면 이 딱딱하게 뭉쳐 있는 이런 단단한 과일이 이 1월이 되면은 이 과일이 형태가 완전히 다 썩어 없어지면서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냉장고가 없으면 이 가을에. 그러면서 이 겨울에 다 얼어가지고 1월달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금이라는 씨앗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 신금이라는 씨앗만. 과일은 사라져버리고 이 과일이라는 경금은 사라지고 신금이라는 씨앗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토가 경금을 임묘해가지고 여기 신금 씨앗을 이렇게 저장해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입니다. 여기 축토라는 애가. 이런 식으로 이 12지지에는 계절의 그런 운동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진토에는 임묘하는 게 많아요. 뭔가의 계절을 확실하게 닫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애죠. 확실하게 전 계절을. 그러니까 바로 전 계절이에요. 여기 겨울에 있는 환절기는 가을을 닫는 거고, 가을에 있는 환절기 술토는 여름을 닫는 거고, 한 칸씩 뒤로 바꿔가면 되는 거죠. 여름에 있는 환절기는 여기 봄의 첫 글자를 이렇게 집어 넣는 거고, 여기 진토 봄의 환절기는 겨울을 마무리하는 애다. 이런 식으로 그 겨울에 임묘하는 임수가 뭔지를 보면 돼요. 십성적으로 이게 뭐를 뜻하는지를 봐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운에서 이제 축토가 21년도에 들어오잖아요. 21년도. 그리고 술토는 18년도에 들어왔잖아요. 18년도. 술토가 이제 임묘하는 게 아까 그 병화라고 했는데, 병화랑 무토랑 이제 화토동법으로 같이 움직여요. 얘네들은 병화랑.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임묘를 하고 또 을목이라는 애까지 집어넣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작년에 이제 18년도 같은 경우에 무토나 기토, 을목 일간들이 이제 18년도에 어떤 그 무술이라는 엄청난 그 편제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편제가 들어왔는데 결국 이게 임묘해가지고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년도 그 봄에서 여름까지는 이 재물 환경이 왕성하게 잘 유통이 되고 막 장사도 잘 되고 돈도 많이 갑자기 엄청 잘 되다가 겨울로 넘어가면서 이게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년 이 을목이랑 그 간목일주들이 18년도에 그런 투자나 상업 유통업을 하다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말아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8년도에. 이런 식으로 임묘 현상은 뭔가 확실히 집어넣어가지고 없애는 그런 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이거는 제가 12운성을 하면서 많이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임묘 현상은. 그리고 이제 이 지장간의 레벨이 또 있어요. 이 강도, 세기. 그러니까 이 지장간에 있는 글자라고 다 똑같은 등급이 아니거든요. 세기가 다 남달라요. 근데 이 기운의 세기,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얼마나 영양가가 있고 실속이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방법은 이제 12운성을 봐야 되거든요. 12운성을 알아야 돼요. 12운성. 그래서 나중에 이제 12운성을 공부를 할 때 그거는 알아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지장간에 이런 글자가 있다는 거를 본인이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암기가 아니라 그 흐름을 이해를 해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봄이라는 인목이 추구하는 게 뭐냐를 생각을 하면 다 이게 이해가 돼가지고 다 나온다는 거죠. 첫 번째, 환절기 생지에는 다 환절기 첫 글자 무토가 들어간다. 이해를 딱 그렇게 그건 외우고, 왜냐하면 환절기 뭔가 이어가서 뭔가 열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인호술로 얘는 장래의 희망이 화국이니까 여름의 첫 글자 병화를 들고 있다. 두 번째가 병화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2월이기 때문에 3월을 열려고 한다. 3월로 봄을 열려고 한다. 그래서 봄의 첫 글자 간목을 들고 있고, 여기 왕지 그 묘목 같은 경우에는 봄의 대장 중심이니까 핵심이니까 이 봄을 뜻하는 나무 목을 뜻하는 가불이 내장돼 있고, 그거를 그대로 또 진토는 마지막 글자를 첫 글자로 이어받아서 첫 글자가 을목이 되고, 또 진토는 이 임수라는 겨울 기운을 확 마무리 지어서 개수로 저장을 해놓고, 또 환절기 다음 계절로 봄을 마무리 지고 여름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환절기가 또 들어간다. 마지막 글자가. 그래서 이 마지막 글자를 또 첫 글자로 이 사환을 이어받아서 시작을 하는데, 이 사환은 다시 사유축으로 장래 희망이 금극이기 때문에 중간에 경금을 품고 있고,
그렇지만은 얘는 이제 아직 5월, 6월로 넘어가기 위해서 병화를 마지막 세 번째 숫자로 순번으로 저장을 해두고 이 마지막 순번 글자가 다시 5화의 첫 글자로 넘어온 다음에 이 5화는 화토동법으로 토와 화가 동시에 강해지는 중심 글자니까 이 5화만 왕지 중에 이 기토가 들어가 있고 이 정화를 저장해 둔다. 그 다음에 미토는 다시 이 5화의 마지막 글자를 이어받아서 이 정화로 첫 글자가 된 다음에 미토는 봄을 또 집어 넣어가지고 봄을 집어 넣어서 간목이라는 봄을 집어 넣어가지고 을목으로 저장을 해둔다. 그리고 이제 여름을 닫고 가을로 넘어가기 위해서 환절기를 여기다 토를 살짝 뿌린 다음에 다시 여기 신금으로 넘어가는데 기토에서 여기 무토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다 똑같아요. 여기나 응용이 다 똑같아. 여기는 이 정도 들었으면 나머지는 응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쉬워요 생각보다. 근데 여기 이제 지장간의 마지막 글자가 이 미토랑 축토랑 똑같고 여기 무토랑 술토가 똑같잖아요. 마지막 글자가 여기 보면은 그쵸?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예전에 처음에 교육할 때 제가 무토는 양간이라고 했잖아요.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토는 마이너스 음간이라고 했잖아요. 얘네들은 다 음간이잖아요. 미토, 축토는. 그리고 술토랑 진토랑은 양간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플러스인 글자들은 지장간으로 이 플러스 양간인 무토를 집어넣고 이 술토도 플러스 양간이기 때문에 양간 무토를 지장간에 넣어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 미토 같은 경우도 음간이기 때문에 음간인 기토를 지장간에 넣어뒀고, 여기 축토도 음간 마이너스 음간이기 때문에 기토를 지장간에 넣어뒀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뭐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장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순환 과정이 이 지장간에서 계속 이렇게 순환하고 있더라. 이런 거죠. 이게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순환, 다시 여기서 순환.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겨울 다시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겨울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계절처럼 이 12지지 지장간에서도 그게 계속 똑같이 그 계절이랑 똑같이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는 뭐다? 자연 계절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행 학문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계절 학문이에요. 계절적으로 자연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